건강을 위한 10가지의 그런 루틴이 있더라고요. 건강을 지키는 루틴 중에서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피로감이 해소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보니까 10시간을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8시 되면 잠을 잔대요. 그리고 다음날 6시 이렇게 일어나고. 근데 이제 잠에도 질이 있거든요. 잠의 질, 한번 잤을 때 안 깨고 푹 잘 수 있는, 그리고 꿈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 꿈도 자주 꾸는 사람이 자주 꾸거든요. 꿈이 많이 꾼다는 것은 내 무의식이 꿈으로 발현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낮이나 또는 일반 생활에서나 또는 과거에 내 마음속에 안 좋은 트라우마나 기억이 많을수록 꿈은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이제 꿈이라는 것은 내 무의식에 대한 발현이다. 내 무의식에 상처가 많고 트라우마가 많고 안 좋은 기억들이 많고 또는 여러 감정적인 사람일수록 꿈이 더 많아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잠을 자면 깊은 잠에 들기가 힘들다. 우리가 렘 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잠이 들기 직전과 깨기 직전에 그 렘 수면 상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가 내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깊이 잠들면 그 뒤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데, 시작 전에 약간 불안하든가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라든가 자극적인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그런 걸 보고 나면 잠을 잘 때 렘 수면 상태가 평온하지 못하고 약간 불안정해지죠. 특히나 카페인에 약하신 분들은 오후에 늦게 카페인을 드시고 나면 그게 나도 모르게 약간 불안하고 심장이 약간 뛰고 호흡이 약간 거칠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오후 6시 이후로 카페인이라든가 자제하면 좋고, 그리고 낮에는 일 때문에 힘든 마음이 많더라도 내가 6시 이후로는 이 마음을 세팅한다, 새롭게 리셋한다라는 마음의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직전까지 12시에 주무신다고 해도 한 6시간 동안 내가 마음을 회복하고 다른 걸로 이 고통받았던, 괴로웠던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빠르게 좀 회복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깊은 수면의 질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려면은 잠자기 전에나 저녁에 걷는 거라든가 이렇게 운동 같은 게 좀 필요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식과 균형적인 식사예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만 때문에, 이 과식 때문에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위장병이에요. 위장병, 위암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암의 등수로 보면 14위, 15위입니다. 보통 남자 같은 경우나 여자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많고, 남자 같은 경우는 폐암, 그리고 또 대장암, 이런 쪽이 또 많거든요. 물론 여성도 많지만. 근데 남녀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암에 걸리는 확률이 좀 높대요. 다른 데는 14위, 15위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거의 등수 앞에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국문화, 짜게 먹는 문화, 이런 것들이 위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좀 천천히 먹는 문화가 아니고 좀 급하게 먹고 또 커피 한잔 하러 가야지. 빵 먹고 또 커피 먹고 좀 과식하고, 그리고 균형적인 식사보다 좀 많이 먹어놓고 좀 굶더라도 있을 때 많이 먹어놓는 그런 마음가짐, 이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참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의식 속에 조금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들었던 게 밥이 보약이다.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살이 좀 쪄야지 또 사장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들었잖아요. 아직까지 그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고, 두 번째, 소식과 균형 잡힌 식사, 탄수화물을 좀 절제하고, 세 번째는 이제 매일 30분 정도 걷기예요. 이게 이제 운동이죠. 30분 정도 걷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통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신체의 건강, 다리의 건강.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바로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집에서 러닝머신을 걷는 거나 뛰는 거랑은 다르게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걷고, 공원을 걷고, 아니면 버스 한 2정류장 미리
내려서 걸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내 정신 상태에도 도움이 됩니다. 환기를 시켜주고 심장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30분 정도 이상 걷기. 그러면 한 30분 정도 되면 한 4,000보, 1시간 이상 걸어야 한 10,000보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4,000보, 5,000보 정도는 매일 걷는 것이 좋다. 이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럼 네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감사한 것을 생각하기. 책들 보면 감사일기 쓰기, 뭐 감사 노트 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런 걸 쓰면 좋은데 쓰는 게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저는 그냥 1시간에 한 번 시계를 우리가 보잖아요. 시계를 보면 시계를 보는 시간이 우리가 뭐 2시간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1시간에 한 번 볼 수도 있어요. 그때 시계를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 내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녁에 보통 감사일기 쓰기 이건 놓칠 수도 있고 피곤해서 또 안 쓸 수도 있고 루틴이 되게 힘들거든요. 잘 일기 쓰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 게. 근데 시계 볼 때마다 또는 물 마실 때마다 물 마실 때마다 아, 요 물 한 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계 볼 때마다 퇴근 시간 되면 아, 오늘도 이렇게 부지런히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운동하러 가면 몇 시에 운동하러 가지? 시계 볼 때마다 아, 운동하러 갈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내 몸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매사에 그냥 평상심에 감사란 마음을 가진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이 감사함 자체는 내가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지금 살아 있으니까. 하루에 이제 지구에 2초에 한 명씩 죽어간대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에도 360만 명이 물이 없어서 죽어간대요. 교통사고 나서 몇 초에 한 명씩 죽어간대요. 우리도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최근에 비행기 사고도 그렇고 지금 이 살아있는 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는가.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되새길 때 내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감사한 마음을 매일매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물 한 잔 드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시계 볼 때마다 다음 스케줄을 또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1초에 30만 개씩 세포가 생멸한다고 하더군요. 이 세포가 내 몸에서 변이를 일으키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 그게 암세포로 변이된다고 하더군요. 이 세포의 균형적인 리듬에 맞춰서 발생하고 또 소멸하고 생멸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대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급격하게 뭔가 리듬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암세포들이 생긴대요.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하루에 몇백 개씩 생기는데 암세포를 잡아먹는 우리 몸에 그런 항상성과 치유성이 있어서 그걸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고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그럴 때마다 이게 불균형적으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이걸 잡아먹는 우리의 그 백혈구와 세포 작용들이 점점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루틴이. 그래서 바로바로 잡아먹지를 못한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데 이걸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 내고 하루하루 고마운 마음을 내며 살아가면 암세포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몸에 안 좋은 세포가 생기는 거. 근데 그걸 빨리빨리 경찰 세포들이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한 마음을 내는데 그게 참 안 되죠. 두 분도 이제 백화점에서 일하다 보면 장사할 때 진상 손님들도 계시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감사한 마음을 내기가 참 힘들잖아요. 재수 없다, 소금 뿌려라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시계를 볼 때나 물 한 잔, 그리고 또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화장실에 갈 수 있을 때도 참 감사하죠. 몸 아플 때는 화장실에 못 가가지고 닌겔 꼽고 소변줄 꼽고 살 때가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내 몸과 내 마음으로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감사한 마음 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5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사용을 이제 조금 멀리 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해요. 어플들을 보면서 계획과 플랜, 타임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근데 비서처럼 스마트폰이 꼭 필요하잖아요. 스케줄 일정.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튜브에
영상에 넷플릭스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지 마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TV가 뭐 바보 상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여러분이 본 것을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삶의 패턴, 뭐 음식 패턴, 보는 거에 따라서 모두 그 영상만 보여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편향된 시선과 의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일정 보고 어플 보고 중요한 자신의 일정 관리라든가 보는 건 꼭 필요한 건데 영상에 너무 빠져 있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영상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은데 도파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약간 자극적인 영상, 재미를 위한 영상, 앞으로 봤을 때는 더 자극적인 영상을 더 원할 수 있는 그런 뇌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라마 영상이나 그리고 또 유튜브의 영상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지 마라. 적당량이 필요하다. 그게 중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자극을 받는 게 눈이에요. 그 다음에 소리예요. 그 다음에 냄새. 그러니까 눈에 자극적인 이 영상을 자꾸 보게 되고 재밌는 영상을 자꾸 보게 되면 당연히 기도 가고 모든 의식이 그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멀리 뚝 떨어뜨려 놓고 듣는 쪽으로 가능하면 뭐 뉴스를 듣든 음악을 듣든 듣는 쪽으로 가면 눈으로 보는 자극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연이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쇼츠 같은 거 계속 보게 되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눈으로 자꾸 자극적인 영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솔루션으로 차라리 귀로 들으라. 좀 멀리 놔두고 뭐 설거지하면서 샤워하면서 음악을 듣든가 뉴스를 듣든가 귀로 듣는 걸로 가면 눈으로 보는 자극들이 조금 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데 눈 안자 써가지고 식자 써가지고 안식이라고 해요. 이 안식으로 인해서 중독이 일어납니다. 보는 거로 인해서. 쇼핑도 보는 거로 인해서 처음 일어나죠. 과소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뷔페에 가서 사람들이 흥분을 하죠. 더 많이 먹고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도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이 나에게 스트레스와 물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마음의 불안한 내가 그걸 갖지 못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걸 얻지 못할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SNS, 인스타, 유튜브 특히나 비교하는 영상들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영상들 나는 이렇게 몸이 50대인데 30대 친구들 몸매 보면서 필라테스 하면 그거 됩니까? 우리가 50대인데 20대들 헬스 하는데 막 근육이 막 이런데 좌절만 일어나죠. 이제 우리는 이 스마트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삶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컨텐츠를 통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삶에 조금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봐도 돼요. 들어도 되고요. 음악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조용한 음악 들으면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 또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얘기들은 저는 충분히 많이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중도를 잘 지켜가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걸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자꾸 내가 감정적으로 바뀌는가 그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바뀌지 않고 내 마음 편안하고 좋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내 마음 편하고 내 몸 편한 거 하려고 돈 버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괴롭고 지옥 같은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번에 끊기 힘드니까 조금씩 귀로 듣는 연습을 하자. 그러니까 귀로 그냥 보면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하거든요. 우리가 안식이 이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에 집착해요, 사람이. 자꾸 그걸 보면서 내 얼굴 처졌네, 옷 색깔이 어떻네, 흰머리 났네. 근데 그걸 눈으로 적게 보면 집착이 덜해요. 그래서 너무 자세히 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온갖 안 보이던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더 보이고 치아도 더 신경 쓰게 되고 약간 누른 게 당연한 건데 그것까지 또 미백하려고 애쓰고 하다가 또 시리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도를 지키자.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그걸 잘 지켜나가자라는 것이 5번째 루틴입니다. 6번째 루틴은 자연과 교감하자 이거예요. 자연과 곧 교감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연입니다. 인간이기 전에. 저도 자연이고요.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죠. 항상 바뀌어요. 우리도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얼굴도 바뀌고 머리카락도 바뀌고 우리의 뼈대도 바뀌고 피부도 바뀌어요. 자연 속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왜냐? 자연은 매 순간 바뀌고 변화하는데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는 산도 항상 그 나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열매를 맺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바뀌지만 바뀌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에 가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이유는 우리가 자연에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산에 가면 좋은 게 햇볕도 있죠. 바람도 있죠. 새소리도 있죠. 계곡 물소리도 있죠. 흙도 있죠. 숲의 향기도 있죠. 이게 매 순간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매번 다르죠.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달라요. 또 이게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그냥 좋아요. 매번 달라져도 항상 그곳에 자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도 자연을 닮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소나무가 춥다고 움츠리면서 날씨 탓한 적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물다고 강물이 하늘 탓한 적이 있겠나. 우리는 조금 비 오면 우산 안 가져왔다. 비가 왜 내리노? 이러고 골프 치러 가는데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인간만 이렇게 자연 탓을 한다. 자연은 자연스럽게 자연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속에 있다가 주말이면 산으로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연의 기운을 받으려고. 우리도 자연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러면 사람은 스트레스에서 좀 줄어들어요. 장사 안 될 수 있어요. 또 인연 따라서 계절 따라서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 마음을 내고 왜 안 돼? 이러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올라와요. 근데 안 되는 거 내가 스트레스가 올라오는데 장사까지 안 되고 스트레스까지 쌓이면 몸에 병 생기죠. 그러면 병원비만 더 들어갑니다. 영양제 값만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왕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연 속에 자주 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잡고 있던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던 마음이 내 무의식 안에 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도 보고 있으면 그냥 멍해지잖아요. 계곡물 보고 있으면 멍해져요. 새소리 듣고 있으면 멍해져요. 하늘 바라보고 있으면 멍해져요. 생각이 사라져요. 우리가 치유된다라고 해요. 그걸 자연 치유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장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미워하는 마음 없애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어도 저는 그거 다 똥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고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 저는 그게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봐요. 암이 생기는 80%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유전적인 요건도 있고 식습관도 있고 그리고 환경도 있다고 하지만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대요. 자, 그렇다면 식습관, 유전적인 게 있다고 뭐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유전적으로서 병이 있어서 나도 그 병이 왔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렇다면 그 부모님의 성격을 누가 닮았어요? 자식이 닮아요. 부모님의 식습관을 누가 닮아요? 자식이 닮아요. 부모님의 간 맞추는 거 자식이 그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때문에 유전적으로 내가 병이 왔다, 암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고칠 수가 없어요. 아버지 걸리면 나도 걸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왜냐? 아버지의 성격과 아버지의 루틴, 부모님의 식사와 루틴을 내가 닮아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질병으로 노출되었으니까 나도 노출될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그게 100% 걸린다. 아버지가 병이 있어서 나도 걸린다. 저는 그거는 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성격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술을 많이 드실 수 있고 스트레스를 통해서 화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라고 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유전적인 질병들도 저는 멀어진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성격, 욱하는 성격이 내가 닮았을 수도 있어요. 또 어머니의 어떤 성질을 내가 닮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전됐다라기보다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내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식은 무조건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 배우는 것에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에서 좀 멀어지려면 미워하는 마음, 짜증난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원님 자꾸 짜증이 일어나요. 자꾸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요.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불안한 마음을 밀어내려고 하면 더 나에게 다가와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빨간 코끼리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득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 하면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이해되세요? 자, 오늘 내가 아침에 두 분은 백화점에 일하시니까 진상이 왔어요. 첫 손님이. 오늘 또 이거 하루 종일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일진? 그 마음이 자꾸 있어요. 그 다음 손님이 왔을 때 이거 또 안 좋잖아.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좋은 손님도 왔어요. 괜찮지만 첫 마음이, 시작이 마음이 내 마음의 뿌리에 그날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결되어 가지고 내 마음에 불안한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아까 말씀드렸대로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는가 보다. 맑으면 맑은가 보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기.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손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그래서 마음을 밀어내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미워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싫어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그걸 거부하지 말고, 거부하는 거는 바람이 부는 데서 저기 앞에서 바람 불지 마! 이렇게 하고 팔 펼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바람은 그래도 불어요. 나만 더 춥고 괴로워요.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면 돼요. 그래서 괴롭고 미워하는 마음 일으키지 않기. 남에 대한, 타인에 대한, 또 다른 의미로는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게 참 못마땅해. 내 상황이 이게 참 싫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도 치대한 스트레스로 본인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념해야 돼요. 남과 나, 자타라고 하는데 이걸 자타불이라고 해요. 불이. 남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면 나도 미워져요.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종종 일어나요. 왜 저 사람 품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하는 마음하고 연결된다. 남을 사랑스럽게 보면 나를 사랑스럽게 보는 마음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기애라고 해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자. 그러면 남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자기애를 키우고 남에 대한 마음을 조금 미워하는 마음을 줄이는 것이 건강과 장수에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자, 8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물 많이 드세요? 우리의 몸의 혈액순환이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수분과 산소로 움직여요. 여러분, 혈액이 물이에요, 물. 물의 성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수화풍 중에서 수대라고 합니다.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거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대는 뭐냐 하면 뼈, 피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수대는 혈액과 콧물, 오줌 이런 걸 얘기해요. 화대는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걸, 체온을 유지하는 걸 화대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대는 호흡을 얘기합니다. 지수화풍. 그래서 우리의 몸이 지수화풍이 균형적으로 움직이고 활성화되어야 몸의 건강과 장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수대, 이 물. 호흡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호흡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잠잘 때도 호흡은 하잖아요. 근데 이 물은 의식적으로 드시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대, 우리의 몸 살과 뼈 이런 건 항상 있고, 수대, 이거는 먹어주고 보충해줘야 되고, 화대, 온도를 유지해줘야 돼요. 너무 추우면 감기에 걸리고, 체온이 떨어지면 질병에 오픈될 확률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항상 몸을 잘 보호하고 목을 따뜻하게 하고. 근데 추우면 금방 우리가 알죠. 그래서 옷을 껴입게 돼요. 그리고 풍대는 호흡이니까 자꾸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호흡을 할 때도, 풍대도 중요한 건 가끔씩 크게 호흡하는 법을 자꾸 키워야 돼요. 심호흡,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는 호흡을 수시로 좀 해주면 좋아요. 근데 물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자꾸 드시는 거. 어찌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면 금세 우리가 병에 걸리고, 그리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금세 병에 걸리죠.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금세 또 병에 걸려요. 그리고 피부와 뼈대가 약해지면 금세 또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 이걸 기억하는 것, 여기에 활성화와 건강을 유지하는 루틴을 잘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 지수화풍에 대해서 지대는 근육 운동과 뼈대 운동, 우리가 근육 운동 좀 하라 그러잖아요. 근육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의 몸의 노화가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도 좀 주 한 3회 정도는 좀 하면 좋고, 뭐 무릎 꿇고 팔굽혀 펴기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고, 그게 지대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 수대는 정기적으로 자주 먹어주는 거, 화대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온도를, 체온을 잘 유지시키는 거, 풍대는 심호흡을 통해서 내 몸에 산소를 자꾸 주입시키는 거. 우리의 혈관에 피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산소입니다. 산소와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산소 O2가 들어가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추운 곳에 가면 동상에 걸리죠. 왜냐? 손끝 발끝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동상에 걸리는 거예요. 호흡이 여기까지 밀어붙이지 못해요. 산소가 여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기절하든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산소호흡기로 빨리 산소를 주입해줘야 이 사람의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어서 이 사람이 빨리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수화풍의 조화를 잘 지키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째는 가장 또 중요한 거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에 대한 신경을 자꾸 써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계 속에서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주체를 잊어버려요. 자꾸.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요. 왜냐? 남에 대한 인정 욕구가 우리는 태어나면서 있어요. 남이 어떤 말 해줬을 때, 남이 어떻게 나를 봐줬을 때 그때부터 기쁨을 가져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한 말과 시선에 항상 집중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충족과 자존감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남 말 한마디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남 말 한마디에 하루가 바뀌어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근데 내 자기애와 자존감이 뚜렷하고 투철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꾸준하게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걸 훈련하지 않았어요. 부모로부터 듣지 못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듣지 못했어요. 연애할 땐 들었는데 결혼할 땐 후에는 듣지 못했어요. 희한해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언젠간 해주겠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안 합니다. 점점 말이 줄어들고 점점 더 거리감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가면 꽃을 보고 예쁘다 하고, 나무를 보고 예쁘다 하고, 거울을 보면 또 내 보고 예쁘다 하고, 자신을 보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예뻐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쁘다 하면 진짜 예뻐져요. 추하다 하면 계속 추해 보이고요. 자, 마지막 10번째는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하기예요.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마크 저크버그, 록펠러, 마이클 조던, 세상의 위인들,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명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웨어, 그리고 구글 다 회사 안에 명상실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왜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야 창조력도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야 직원들의 트러블도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게 회사 직원들의 마음의 평온이에요. 대기업들은 똑똑해요. 왜냐? 매출이 떨어지면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노사가 좋지 않으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직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성장하느냐 하락하느냐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명상을 하라고 권유를 해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명상을 해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훈련을 스스로가 배울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등산을 하고 여행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겨내요. 근데 그거는 내 몸과 신체의 스트레스에서 그냥 멀어지게 해서 잊어버리게 해서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명상은 내가 뛰지 않아도, 뭔가 돈을 쓰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여행을 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방법이에요. 훨씬 더 유용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명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쉬운 거는 호흡 명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호흡 명상, 그냥 체환 호흡 명상 치셔서 귀점 명상, 호흡 명상 치면 수백 가지 명상이 나올 거예요. 하루에 딱 5분만, 10분만이라도 쭉 들어보시고 내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하루에 한 5분, 10분 스마트폰 조금만 적게 보고 잠 조금만 적게 자고 주무시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 번 시간에 여유가 된다면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서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항상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루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를 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노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